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네, 전식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라 말씀 듣겠습니다.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Big.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예, 밤사이에 들어온 세계뉴스 듣겠습니다. 예, YTN 라디오 뉴스룸 이윤지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출발 새아침 월드뉴스 이윤지입니다. 예,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밤 12시경에 서거를 했군요. 잠시 전인데 소식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오늘 향년 95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만델라는 지난 6월 지병인 폐감염증이 재발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약 3개월 후인 9월에 퇴원했지만 요하네스버그 자택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만델라는 용서와 화합의 정신을 실현할 정치인이란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존경을 받아왔는데요. 1918년 남아공 은베주에서 마을 족장의 아들로 태어난 만델라는 백인 정권의 흑백 차별 정책에 맞서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이끌며 투쟁하다가 추옥돼 무려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만델라는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또 지난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듬해인 1994년에는 남아공 최초의 민주선거를 통해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됐고 이후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청문회에서 잘못을 고백한 백인을 사면하는 등 흑인과 백인의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는 용서와 화합의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른바 무지개 국가를 건설한 지도자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퇴임 이후에도 남아공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예, 아프리카 소식이 또 하나 있군요. 중앙아프리카에서는 수도에서 교전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100명을 넘었었네요. 지난 3월 내전으로 이슬람계 반군이 정권을 장악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수도 방기 곳곳에서 프랑스와 보지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기독교계 민병대가 공격을 가해 최소 100명이 사망했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쯤 수도 방기 북부에서 자동 소총이 발사되는 소리가 들린 데 이어 총성이 확산됐는데요. 이와 함께 첫 교전이 발생한 지 3시간이 지나고서도 공항 부근에서 간간히 총성이 들렸고 수도 근교에서도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 보지제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한 미셸 조토디아 대통령 정부는 긴급히 병력을 파견해서 대처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목격자들을 인용해서 이날 충돌로 방기에서 최소 105명이 숨졌다고 전했고 AFP 통신도 최소 80명이 사망했으며 수도 여러 병원에 시신이 수습돼 있다고 덧붙여서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이래 무정부 상태 직전 상태에 있는 중앙아프리카에 수천 명 규모의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이날 중에 채택하려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예. 애플이 차이나 모바일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성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애플이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과 아이폰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두를 지키는 삼성전자를 추격할 힘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서 애플이 7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차이나 모바일을 통해 이달 말부터 아이폰을 판매하는 계약을 했다고 전하면서 애플이 세계 최대 모바일 시장인 중국에서 힘을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세계 스마트폰 시장과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은 삼성전자에 상당히 뒤처져 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인 가트너에 따르면 출하량 기준으로 지난 3분기 현재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2.1%로 삼성전자 3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의 점유율은 6%로 삼성전자 21%에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애플이 차이나 모바일을 통해 아이폰 판매를 늘려간다면 미국, 유럽에 이어 자신들의 세 번째 시장인 중국에서 약진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이윤지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였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따라 교통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먼저 안양 가는 길 성산대교 남단에서 오목교, 다시 광명대교 부근에서 서행입니다. 반대 도심 쪽으로 안양 철교에서 오목교까지는 이미 시속 20km 미만입니다. 국회대로 도심 쪽으로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신월 나들목부터 목동교, 영등포 부청지나 영등포 전화구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노들로 현충원 쪽으로도 한강 고가에서 흑성동까지는 이동 차량이 많아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동작대로 이수 방면 사당역에서 이수교까지도 차간역이 빼곡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분당 수서간 도시 고속화도로 청담대교 방면 수서부터 탄전 1교를 지나는데 여전히 서행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어제 미국 증시 또 소폭 빠졌던데, 예,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또 하락했는데요. 그 3분기 깜짝 성장과 그 고용 호조로 미국 중앙은행인 그 연방준비제도기사가 양쪽 하나 축소롭고 시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탓입니다. 다우지수는 이날 전날보다 68.26포인트 0.44% 43% 내려서 15,821.5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0.43%, 나스닥지수는 0.12% 내렸습니다. 다우와 S&P 500지수는 다세째 하락세고요. 나스닥지수는 하루 만에 내림세로 돌아선 겁니다. 이날 발표된 그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연율로 계산했을 때 3.6%로 잠정치 2.8%나 시장 전망치 3.2%로 훨씬 웃돌았습니다. 또 지난주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3천 건 감소해서 29만 8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9월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데니스 로카트 그 아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어제 그 최근 경제 회복 속도가 양적 완화 축소를 고려하기에 충분하다면서 연준이 12월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적 완화에 대해서 반드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경제를 볼 때 내년 1월 회의에서 그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표가 잘 나와도 문제군요. 결국은 양적 완화가 이 미국의 그 증시 상황을 좌우를 해버리군요. 예, 우리나라 네, 문제니까요. 예, 우리나라와 호주 간의 FTA 협상 참 장시간 끌어왔는데 마침내 타결됐죠? 예, 4년에 걸친 그 호주와의 자유무역 협정, 그 FTA 협상이 어제 타결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은 우리나라의 그 11번째 FTA인데요. 수출 주력품인 그 자동차의 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한우 축산 농가의 피해는 일부 불가피해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양국이 서명을 하고 또 양국 국회의 그 비준 동의를 거쳐서 2015년에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양국은 그 협정 발효 후에 8년 안에 수출입품에 부는 관세의 90% 이상을 철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그 한국산 승용차와 TV, 냉장고 등 그 가전제품 관세는 즉시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는 15년간 단계적으로 없애고 또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 해서 시장 개방에 따른 추격을 일부 줄였습니다. 호주와는 지난해 우리가 322억 달러 규모를 교역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100억 달러 이상을 적자를 봤습니다. 그 철광석이나 석탄, 그 자원과 쇠고기 수입이 많아서인데요. 앞으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나면 적자 폭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예, 이 호주와 FTA는 두 가지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ISD 국가소송 제도를 우리가 관철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환태평양 이 메가 FTA, TPP라고 그러죠. 예, 네. 거기에 이 참여국 12개 국가 거기에다 이제 FTA를 맺었다는 것. 네, 이런 맞습니다. 거겠죠. 예, 네, 자동차. 어떤 다 조성이 된 거겠죠. 예. 이 자동차 업계 얘기인데 제너럴 모터스가 한국 생산 연 15만 대를 줄이겠다면서요. 한국 GM 그 생산량의 20%나 되는데 이러고도 회사 괜찮겠습니까?
네, 미국 GM이 어제 그 2016년부터 유럽 시장에서 그 쉐보레 브랜드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시장 점유율이 1% 선에 머물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때문에 그 스파크, 크루즈, 올란도 등 그 현재 유럽에서 판매 중인 쉐보레 차량의 90% 이상을 생산 중인 그 한국 GM이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지난해 한국 GM은 국내에서 약 78만 대를 생산했고 이 중에 18만 대 가량을 유럽에 수출했습니다. 유럽 수출이 중단되면 앞으로 2년간 생산량이 약 20%가량 줄어들 처지에 놓인 건데요. 이에 따라 그 한국 GM의 구조조정,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부평, 군산, 창원에 공장이 있습니다. 한국 GM은 단계적 철수여서 생산량이 급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아무래도 생산량이 20%나 줄어들게 되면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한국 GM은 지난달에 올해 그 월간 최대적 판매를 기록하는 등 11월까지 국내에서 13만 3천 대를 팔았고요. 57만 4천여 대를 수출했습니다. 예, 한국 GM이 과거에는 대우 자동차, 예, 네. 그리고 더 멀리는 이제 코로나를 생각했던 신진 자동차와 연관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참 부침이 심하다고 봐야 되겠군요. 적자 외에 이렇게 생산을 줄이게 된 동기는 뭡니까? GM이 그 한국 생산을 줄이는 데는 그 밤샘 근무를 없애는 그 주간 연속 2교대 근무제 도입, 또 통상임금 문제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자동차 회사들은 밤새워 공장을 돌리는 그 주야 막교대 그 근무제를 시행해 왔는데요. 노조와 그 최근에 그 고용을 늘리겠다는 그 박근혜 정부의 요구로 새벽 근무 없이 주간 근무로만 2개조를 그 사업장에 투입해서 운영하는 주간 연속 2교대제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생산 시간이 줄어들어서요. 생산량을 맞추려면 추가로 노동자들을 더 고용해야 하는데 GM은 이런 추가 고용 대신에 그 생산량 감축을 택한 겁니다. 또 그 통상임금 문제도 영향을 준 것으로 이렇게 관측되고 있는데요. 데니엘 에커슨 그 GM 회장은 지난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군을 방문했을 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어제 서울 하늘은 미세먼지로 온종일 뿌옇게 흐렸습니다. 오후 4시에는 서울에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죠. 교육청은 학생들이 야외 활동을 자제시키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며칠 전 호흡기내과 전문의와 미세먼지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먼지보다 작은 입자로서 폐포까지 스며들어서 건강에 큰 위협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은 악화된 미세먼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KBS 반기성 예보센터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서울에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이 기상청은 오후부터 미세먼지가 그칠 것이라고 원래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악화된 겁니까? 실제보다도 이제 일단 안개가 소산이 되지 않았고요. 예. 안개 소산되지 않으면서 연무형들은 안게 됐고 또 그 위에 구름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확산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중국에서 들어온 미세먼지도 증가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오히려 오후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 악화가 돼버렸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어제 오후 4시를 기해서 사상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예측했던 것 이상으로 실제로 그 미세먼지보다 더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현재 초미세먼지 주의보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는 전국적으로 다 해제됐고요. 예. 중부지방으로는 뭐 거의 현재 정상 수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도 그렇고 미세먼지 농도도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요. 안개도 다 거쳤고 아주 오늘 오래간만에 정말 서울 하늘이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인데 어제 또 나온 예보로는 오늘 아침에도 미세먼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도대요 바깥으로 아주 하늘이 맑게 보이거든요. 예, 이 시간대별로 미세먼지 정도가 많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시간대가 특별히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기상청이 관측했던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번 보시면 서울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새벽 1시에는 입방미터당 153 마이크롬 정도였는데 예. 오전 8시에서 10시에는 120 마이크로그램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한 정오경에는 131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오후 2시에는 163, 그다음에 4시경에는 한 180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이처럼 이제 시간대별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일단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발 스모그로 인한 미세먼지가 도달하는 양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중국 동해안 지역의 대도시나 산업지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산업 활동이 가장 낮 시간에 많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스모그가 서풍기를 타고 우리나라 도달하는 시간이 대개 수도권 지역의 자정전후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부터 새벽 사이에 농도가 대체 높고요. 이제 이런 농도는 해가 뜨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류가 확산되면서 농도가 약간 낮아지죠. 그러나 이제 오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산업 활동이나 자동차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한 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다시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해야 시간대라고 한다면은 대개 자정부터 새벽 사이, 그다음에 늦은 오후 이때가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좀 국지적으로 강해지는 시간이 됩니다. 예, 자정부터 새벽 사이가 가장 조심해야 될 시간대군요. 이 수도권이나 서해안에 지금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형국인데 이 수도권 중에도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각 지역별로. 지금 현재 어디가 가장 그 농도가 높은 지역입니까? 현재는 저 중부지방 쪽으로는 뭐 거의 이제 정상 수준으로 들어왔고요. 예. 현재는 이제 남부지방,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어제까지는 우리나라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았는데 오늘 새벽에 기단이 바뀌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륙성 고기압 북서기류가 들어오면 이 북서기류의 성질은 굉장히 차고 건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개가 다 거친 것이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낮아진 것인데 아직까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남부 일부 지방 쪽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부산의 구덕산 같은 경우는 현재 148 마이크로그램, 울산 같은 경우는 109 마이크로그램으로 상당히 평상보다도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아직까지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지역 쪽, 남부 지역 쪽은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지만 오후에 이제 북쪽 공기가 내려가면서 이쪽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오전 중으로는 남부 지역 주민들께서는 좀 미세먼지 농도에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미세먼지 상태가 계속 밀려가고 하는데 언제쯤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뭐 오늘은 오후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다 좋아지겠고요. 예. 일단 뭐 저희들 KU에 대해서 예상하는 것은 내일 낮 동안까지는 뭐 기온도 평년보다 좀 높고 맑은 날씨에 미세먼지 뭐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인 내일 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내일 밤부터 다시 이동성 고기압으로 바뀌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 낮 동안까지는 다시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서풍기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중국의 미세먼지가 날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뭐 어제 정도로 그렇게 심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내일 밤부터 이제 모레 낮 동안에는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휴일에 이제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은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KBS 반기승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예, 지금까지 3부였습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정미선 아나운서, 국민건강보험 소식 들었나요? 네, 치아 스케일링, 부분 틀니부터 4대 중증 질환의 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이요. 네, 또 있죠. 장기 요양 인정 범위 확대로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누리시게 됐습니다. 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로 예방부터 치료까지 평생 맞춤형 건강관리도 받을 수 있대요. 더 넓은 혜택, 더 나은 서비스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란 말씀 듣겠습니다. 인간의 골격은 자기 체중의 20배가 넘는 충격을 견뎌낸다. 제네시스, 인간의 간이남에 도전하다. 지옥의 서킷, 니르브르크링에서. Human Performance, Genesis.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매주 금요일 전원책의 출발 사침이 마련하는 인물 포커스 시간입니다. 우리 시대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분을 초대해서 궁금한 점을 듣는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다른 해보다 일찍 겨울이 찾아와서 유난히 추운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을 모아서 그런 분들에게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사랑의 열매로 상징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입니다. 그 공동모금회에서는 사랑의 온도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00도를 넘겨 펄펄 끓게 하기 위해서 밤낮을 잊고 뛰는 분이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김주현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출발사팀 청취자들에게 간단한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성금을 모금해서 배분하는 기관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청취자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이 공동모금회 법에 의해서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그 재원으로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단체입니다.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많이 바쁩니다. 예, 근데 총장님이 많이 바빠야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1월 20일부터 연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예. 앞으로 1월 말까지 2달간 이어진데요. 이때 전체 모금액이 60% 이상이 모아지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그래서 많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11월 20일부터 1월 20일까지. 1월 말까지. 2월 말까지요? 1월 말이요. 1월 말까지요? 예. 근데 올해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까? 뭐 해마다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것처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 올해는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 예, 슬로건을 걸었습니다. 예, 그런 슬로건이군요. 예, 그 뜻이 참 많은 것을 함축하는 것 같습니다. 예, 능력껏 기부할 수 있으면 기부를 하고 그런 것이 모여서 큰 사랑을 이루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지으신 거죠? 저희 직원들이 중의를 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김주현 총장님께서는 올해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이제 총장 맡으신 지 2년인데 임기가 3년이죠? 그렇습니다. 예, 작년과 비교하니까 올해 어때요? 올해 좀 더 많이 나아졌습니까? 경제가 올해도 어렵기 때문에 예. 작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나아지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셔서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모금도 기부 문화도 이 경기 영향을 많이 받겠군요. 예, 이 총장님께서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또 독립기념관 관장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자리는 또 우리 국민들의 그 자긍심을 고치시키고 역사를 보존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예, 그 자리에 2년 계셨습니까? 거기도 3년 있었습니다. 3년 있었습니까? 예, 저도 이 독립기념관에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가보는데, 예, 참, 지금은 이제 벌써 손때가 묻고, 독립기념관 자체가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참 생경해 보이고 이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87년도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오래됐습니다. 예, 정말 참 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고생하는 자리만 옮겨 다니시는군요. 예, 어떻습니까? 이 독립기념관에 있다가 지금 이제 공동모금에 오니까 전혀 다른 길인데,
예, 그러고 보니까 얼굴도 많이 또 바뀌시긴 하네요. 직책 맡으신 데 따라서 얼굴이 바뀐다고 하던데. 아니요. 이 독립기념관이나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모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데는 똑같고요. 예. 다만 이제 전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느냐 아니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느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예, 참 우문의 현답이네요. 예, 제가 이왕 나오셨으니까 사실 우리 청취자들이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해도 풀겸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3년 됐죠? 아마 이쪽으로 옮기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공동모금회가 성금을 방만하게 사용했다. 뭐 이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도 하고, 신문에 또 대문짝만하게 나고, 그래서 중징계 받은 분들도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은 말끔히 정리 다 됐죠? 네. 먼저 국민 여러분께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성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으로 고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감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 시민들이 직접 그 운영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는 정치도 보완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그런데 그런 아픈 이제 시기가 또 지나면 훨씬 더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장님이 또 오신 거고요. 네. 예, 지금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김준현 사무총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앱 예스로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실 수 있고요. 거기에 사진첩에 우리 김준현 사무총장과 저하고 함께 찍은 사진도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진 받겠습니다. 예, 최근 광화문에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더라고요. 네. 예,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올해 목표액이 3,11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어제까지 1,070억이 모여가지고 34.5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110억이 되면 100도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펄펄 끓는데 그걸 또 넘어서 배가 한 50도로 펄펄 끓여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도 오늘 당장 좀 버텨야 되겠군요. 예, 목표액을 그 작년보다 한 3% 높게 잡았죠? 예, 저희들이 목표 정할 때는 전년도 실적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좀 높여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을 해서 하니까 결국은 해마다 쓰이는 용도, 쓰이는 금액 이건 순수한 가치, 실질 가치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군요. 근데 이제 목표액이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더 많이 집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언제 100도를 넘길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경험에 비춰보면은 저희 기간에 한 8분 능선 정도 도달했을 때 100도를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되면 될 거라고 보는데 그걸 좀 더 당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당겨보려고요? 네. 조금 더 당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또 제가 어느 신문에서 읽었는데 이 경제 상황이 어렵고 다들 어려우시면 기부문화는 또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기업 기부는 확실히 좀 위축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개인들의 경우는 어려워질수록 더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눔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나눈 DNA로 보시는군요. 예. 100도를 돌파하면 광화문 온도계 앞에서 뭐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있다면서요? 저희들이 뭐 특별한 행사는 아니고요. 100도 넘는 순간 이 지나가시는 시민들한테 빨간 풍선 하나씩 드리려고 그걸 한 1,000개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100도 넘어가기 직전에 저에게 좀 묻고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풍선 받으러 가겠습니다. 이 사랑의 온도도 과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0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올해로 14년째 됐습니다. 예, 꽤 됐군요. 네. 근데 광화문뿐 아니라 전국 주요 도시에 다 있죠? 예, 도청 소재지에 다 세우기 때문에 서울을 포함해서 17개 온도탑이 세워집니다. 예, 광역단체마다 이제 이 사랑의 온도탑이다 했는데 이 과거에 그 쭉 살펴보면 온도계가 마련되기 전 그러니까 20세기와 그 마련되고 난 21세기의 모금이 훨씬 좀 달라졌겠군요. 예. 이제는 이 세모 풍경이라 그러면은 저희들 사랑의 온도탑하고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아주 대표적인 상징물이 됐는데요. 이 인구 유동이 많은 지점에다가 이 온도탑을 세우다 보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보고 이게 이제 거의
캠페인 마감 때가 다 돼가는데 온도탑이 아직 100도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기부하겠다는 그런 예. 생각도 나시고요. 또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기부를 계속 권장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모금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 수출탑이 그 광화문에 있거나 시청 앞 남대문 옆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버스 타고 지나갈 때마다 그 하루하루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고 예, 참 가슴 조마조마하게 생각한 적도 있는데 네. 이렇게 그 사랑의 온도탑 같은 것이 광화문에 만들어져 있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좀 살펴보면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네. 이 사랑의 일매. 네. 이건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높은 사람들 방송 나올 때 보면 전부 다 가슴이 다 예. 부치고 나오기도 하고. 예, 사랑의 열매가 가지는 의미를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사랑의 열매가 3개지 않습니까? 예, 열매가 3개짜리죠. 3개인데 예. 그것이 나와 가족과 이웃을 상징하는 그게 거고요. 상징이 있군요. 나와 가족과 이웃. 그리고 예. 이제 그 초록색 가지에는 요 나와 가족과 이웃이 어울려서 행복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처음에 탄생시킨 것은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거죠? 예, 예. 누가 디자인한 겁니까? 이게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 당초 나왔던 것은 1966년도에 예. 굉장히 큰 홍수가 있었는데 그때 수제미 도끼 캠페인을 하면서 처음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정부에서 부류토끼 상징을 썼고요. 저희 모금회가 9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모금회 상징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랑의 열매를 안 끼면 마치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연말연시에는. 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작년에 대선 때도 보면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다 이거 끼고 다니고 그렇게 있잖아요. 해주셨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2년째 일하면서 이 수많은 기부를 보셨을 텐데. 네. 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기부. 뭐 일하라고 해도 좋고요. 하나 좀 더 소개를 해 주시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어려우신 기부를 해 주셨는데요. 보면은 지난 4월 달에는 일본에서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29억을 갖다가 고국에 사는 그 독거노인들을 도와달라고 기부해 주신 적이 있고요. 예. 잠깐만요. 이 제일교포입니까? 예. 성함은 안 밝히셨고. 익명으로 해 주셨습니다. 익명으로요? 예. 정말 고마우신 분이군요. 예. 그리고 또 지난 11월 달에는 충북 청주에서 노점 상하는 팔순 할머니가 예. 또 어려운 분들 도와달라고 1억을 기부해 주셨는데 그분도 이름을 안 밝히셨습니다. 예, 이 정말 큰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름을 안 밝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거 보면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을 해도 이름을 안 밝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예, 정말 그 반성을 하게 만드네요. 이 독거노인을 돌봐달라고 29억을 했다는데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이 독거노인 문제를 참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우리나라에 독거노인 한 200만 명이 있는데 자식들과 연이 끊어져서 문자 그대로 홀로 단신으로 사는 분들이 한 10만 명이 되더라고요. 예. 그 중에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가 한 2만 명 되고 나머지는 7만 5천에서 8만 명 정도가 어려운데 이 독거노인 뭐 도우러 가보니까 참 상황이 안 좋죠? 그렇습니다. 사실 차라리 이제 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뭐 한 40가지 이제 혜택이 돌아오니까. 자제분들이 있다 보면 또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바로 그게 문제죠.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모금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특히 이런 겨울철 되면은 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할 수 있도록 연탄이나 난방유나 또는 이 방한복 또 도와드리고요. 쌀이나 뭐 이렇게 도시락 같은 것도 드려서 끼니도 거르지 않으시도록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이 사회복지 공무원들, 일선의 공무원들이 그걸 다 할 정도의 이 인력이 없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전화 받기가 바쁘고 네. 저는 처음에 그분들이 많이 게을러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사무소 찾아가 보니까 그분들 자신이 뭐 정신없이 하루를 뛰고 있어요. 네. 이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애를 써주시니까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조금씩 이제 햇빛이 비춰드는 건데 예,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좀 전해주시죠. 우리가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방법, 네. 이 쉽게 기부하는 방법, 이 좀 하나 알려 주십시오.
제일 쉬운 방법이 ARS 기부가 제일 쉽고요. 아, ARS가 있군요. 그럼 예. 그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시죠. 060에 예. 700에 예. 1212번입니다. 1212? 예, 1212번. 예. 한 통 하시면 2,000원씩 기부가 됩니다. 예, 700에 1212. 뭐, 060은 다들 아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하철역이나 은행 같은데 모금함도 비치해 놨고요. 예.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계좌이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예. 직장인들 같으신 경우는 월급에서 정기적으로 작은 돈이지만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부해 주시는 이런 것들이 참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미리 이제 공제가 되고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봉급에서 아주 그냥 일정액시 정기적으로 그냥 계좌이체가 많으면 되는 거죠. 2만 원이 계좌이체가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 아까 ARS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60에 709에 1212. 한 통화에 1,000원. 2,000원. 아, 2,000원입니까? 예, 2,000원. 그러면 하루에 한 통화 정도를 하면 한 달이면 6만 원 정도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십시일반의 사랑이 큰 물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켜보시니까 일선에서 지금 느끼시기에 기부 문화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죠? 예, 예나보다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조금 생활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어릴 때부터 또 이 자원봉사 활동에 많이 참여시키니까 그런 어린이들이 커가면서 이 나눔이 점점 생활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회 아까 이제 복지 사각지대로 독거노인을 한번 집어봤는데 또 다른 사각지대로서 소년, 소녀 가장 이것도 참 무시 못할 정도로 숫자가 많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보면은,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금 배분하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특히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 성금 배분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총장님께서 조금 더 상세히 좀 지켜보시고 많이 보살펴야 될 게 겉으로는 부모가 있어요. 네. 근데 살펴보면 아버지는 감옥에 가 있고 어머니는 가출해버리고 막상 이제 고등학교 진도 다니는 맏딸이 동생들을 보살피며 있는 이런 소녀 가장이 숨겨진 소녀 가장이죠. 이런 걸 우리가 찾아서 좀 챙겨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또 그 아이들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잘 얘기들 하지 않아요. 자기 어머니가 가출했다는 것 자체도 숨기려고 들고 부끄러워하고 이러니까 더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저희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길로 또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예. 어떻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인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특별히 계획 중인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연말이 돼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성금을 많이 모금을 해서 어려운 분들 도와줘야겠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월동기가 돼가지고 저소득층들이 이 겨울철에 어려움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지금 기획을 해가지고요. 우선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한테 다른 필요한 부분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행정부에 있는 복지 담당 공무원들 이런 분들하고는 잘 연계가 되고 있습까? 네, 이게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는 주로 읍면동 사무소의 복지사들이 나가서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 그리고 배분하는 과정에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이 복지 문제는 아무리 살펴도 끝이 없고 사실 기부도 거기에 맞춰서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건데 이 홍보를 좀 더 해야 되겠죠. 홍보 필요성을 많이 느끼시죠? 예, 그렇습니다. 암만 해도 이 뭔가 좀 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생활에 바쁘시다 보면 깜빡깜빡 잊어먹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번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출발사 아침 인물 포커스에서 제일 마지막에 꼭 드리는 질문인데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주연 사무총장님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기부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예.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나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 진짜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기분은 공감이다. 예, 정말 절실히 공감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AR에서 번호 알려드리죠. 060-709-1212 한 통화에 2,000원씩 기부가 됩니다. 오늘 전시기 출발사 아침 인물 포커스는 연말 복지모금 일선에서 애쓰시고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김주연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움을 싣고 떠나는 기차여행, 산사여행, 전통 문화와의 만남, 문화유산 여행, 자연 관광 여행, 눈과 입과 마음이 즐거워지는 맛기행, 강원 영월 평창, 충북 제천 단양, 경북 영주 봉화와 함께하는 중부 내륙기행으로 힐링하세요.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넓고 빠른 LTA는 SK텔레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이 1심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고정간첩이 연루된 사건이었죠. 관련자들이 징역 3년에서 7년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당시 논란을 빚은 건 사건이 불거지자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의 말 김승규 원장은 끝내 물러나야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김승규 원장이 기자들에게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간첩들이 피의사실을 유포했다. 민사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놀랍게도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간첩을 잡은 탓에 간첩 5명에게 200만 원씩 물어주게 된 것이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의의 문제였습니다. 다행히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지고 대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이겼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인은 그가 7년 동안 변호사를 10명이나 써서 이긴 겁니다. 역사의 이 판결 반드시 3심까지 전부 기록합시다. 그래야 판사들이 판결에 조심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현식 변호사였습니다. 월요일 날 뵙죠. 고맙습니다.